한중일의 금수저, 그 실체와 행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수저라는 표현은 태생적으로 부유하거나 특권적인 배경을 가진 집단을 지칭하는데, 한중일의 금수저들은 그 성격과 형성 과정, 권력과의 관계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금수저는 재벌가의 2, 3세, 정치 명문가, 사회적 특권층 등을 가리킵니다.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기업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부와 권력,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정치 명문가 집안에서 국회의원직 세습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학군, 좋은 강남의 털을 잡으면서 전문직을 대물림한 금수저층이 형성되었습니다. IT와 벤처 투자, 부동산 투자 등으로 성공한 신흥 부유층이 2, 3세들에게 경영권과 부동산 등을 넘김으로써 금수저가 탄생했습니다. 한국 금수저의 형성 과정은 한국 경제의 성장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고도성장기의 재벌들이 급성장했습니다. 국가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와 보호를 받은 재벌 기업들이 성장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기업과 정치권의 결탁이 재벌 총수들의 자산 축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총수들로부터 경영권과 지분을 물려받은 이 3세들이 거대한 자산과 사회적 영향력을 손쉽게 확보한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좌절을 맛보았지만 재벌들은 구조조정 및 글로벌 진출 등으로 자산을 지키고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강남 개발이 완성되어 교통, 문화,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대기업 사옥,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이곳으로 집결되었습니다. 학벌주의와 사교육 열풍으로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재벌 금수저와 전문직 금수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강남 지역을 필두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자산 세습이 이루어지고 벤처 1세대 및 스타트업 성공자들의 부를 승계한 신흥 금수저층이 출현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지역구 세습으로 탄생한 정지 명문가도 금수저층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금수저는 특권층의 상징으로 경제, 사회문화,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지배구조가 세습되면서 경제의 불투명성과 독점적 성향이 강화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조세정의를 훼손하였으며 금수저 네트워크가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헬조선 담론이 확산되는 배경에 금수저의 존재가 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의욕을 상실한 흑수저들이 사회불만 세력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좌절과 분노가 고조되고 공정성 논란 및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 문화에서도 금수저들의 SNS를 통한 외제차, 해외 유학, 명품 소비, 과시 행태가 비난을 넘어 적대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이 재벌 금수저 가문과 결탁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세습 정치인이 증가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인가 결과의 불평등인가의 문제가 한국 정치 이슈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한국의 금수저들은 태생적 부유함에 그치지 않고 특유의 행태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반발을 촉발시켰습니다. 재벌가 금수저들은 경영권 세습 및 상속 과정에서 합병, 전환사채, 차명주식 활용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했고 경영 능력보다 혈통을 우선시하는 풍조를 만들었습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태처럼 특권의식에 젖어 갑질을 하거나 운전기사와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집행유예나 특별사면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 여론이 형성되고 그들을 비호하는 사법부는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정치 금수저들은 부모의 정치적 기반을 그대로 물려받아 손쉽게 정치권력을 승계함으로써 경쟁력보다 부모 찬스가 더 중요한 풍토를 만들고 장학금, 채용 특혜와 금수저 인턴십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관료, 재계와의 인맥과 연출을 기반으로 자녀들을 손쉽게 취업시킵니다. 부모 찬스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한 정치 금수저들은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은 무능력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입법 활동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금수저 정치인은 곧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전문직 금수저들은 강남 8학군, 고액과외,
해외 연수 등 교육 특혜를 통해 의대와 법대에 진학한 후 가문의 전문직을 세습합니다. 부모의 지위와 기반을 이용해 인턴십 특혜를 얻거나 임용 후 특혜를 받습니다. 그들은 판검사와 의사 등 끼리끼리 결혼한 후 혼맥을 경력 관리에 활용합니다. 그들은 전문직 부모의 자산을 세습하여 부를 키워나가고 상위 카스트 계층처럼 사회적 배타성을 보임으로써 청년 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채질합니다. 신흥부호 금수저들 역시 벤처, 스타트업, 부동산 투자 등으로 부유해진 부모들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SNS를 통해 자신들이 소유한 외제차, 명품, 럭셔리 주택 등을 드러내고 해외 유학이나 국제 엘리트 코스 경험을 과시합니다. 금수저끼리 어울리며 새로운 벤처 투자 클럽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접근하기도 흉내내기도 어려운 삶의 방식을 과시하며 졸부근성을 드러냄으로써 일반인들로부터 조롱이나 빈축을 삽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금수저들은 실력보다 배경으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특혜와 갑질로 사회적 분노와 반감을 유발하며 끼리끼리 어울리는 폐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일 범죄라도 서민들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담론을 촉발시켰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금수저 논란이 촉발된 계기는 재벌가의 갑질, 특혜 장학금, 불공정 채용 입학 사건 등이었습니다. 2014년 대한항공 회항 사건, 2018년의 물컵 사건 등이 대표적 갑질 사례입니다. 2018년의 버닝썬 사태는 재발 2세들의 마약, 성범죄, 유흥업소와 연루된 사건으로 금수저들의 퇴폐적 행태를 상징합니다. 2018년 금융권 채용 비리, 2019년 금수저 인턴십 논란 등은 대표적 특혜 사례로 일반 청년들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이 밖에 고위층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특혜를 받거나 2019년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특혜 사건은 불공정의 상징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 금수저들의 지역적 기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핵심 금수저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교육, 인프라 네트워크 등 삼박자를 갖춘 지역으로 대치동 학원가를 거쳐 의대, 법대 또는 해외 명문대로 진학하는 통로가 되었고 자산가 부모가 자녀에게 고급 아파트나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은 대표적 금수저 거점 지역입니다. 둘째, 서울 종로 용산 한남동은 전통적인 정치, 경제 금수저 지역으로 종로는 정계 거물과 고위층 관료 가문이 거주하던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용산과 한남동은 외교관, 재벌,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셋째, 지방 기반 금수저들은 대구, 부산, 울산 등 영남권, 광주, 전남 등 호남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강원과 제주 등에 뿌리내리고 있으나 서울, 강남 지역 등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미미한 편입니다. 넷째, 해외 기반 금수저들은 미국, 영국 유학파로 재벌 2, 3세, 고위층 자녀와 조기 유학파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중국 유학파 금수저들은 신흥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연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상 한국 금수저들의 지역 기반을 살펴보았는데 규모, 위상, 영향력 면에서 강남 3구와 강북의 금수저들이 압도적입니다. 다음 중국의 금수저 세대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 특유의 정치 권력, 개혁 개방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민간 자본. 그리고 이 둘의 결합 속에서 두 부류의 금수저층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정치권 금수저로 혁명 원로와 개혁 개방 초기 지도층 자녀들로 구성된 태자당입니다. 시중신의 아들 시진핑, 보이보의 아들 보시라이,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 등이 대표적이며 그들은 당, 군, 정부, 국유기업의 고위직을 장악하여 정치, 경제, 군사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권의 금수저로 부호 2세들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알리바바, 헝다, 완다, 비구 이위안 등 민영기업이 급성장하면서 금수저층이 형성되었고 그들은 부모의 자산과 권력을 기반으로 해외 유학, 사치생활, SNS를 통한 과시적 소비로 일반 대중에게 돈지랄하는 세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 금수저들은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습니다. 1949년부터 1978년까지 공산혁명 참여자들 중심으로 건국 공신 8대 원로 가문이 권력 핵심층을 형성했는데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 비공식 조직인 태자당의 구성원이 되어 당, 군, 정부의 요직에 진출했습니다.
1978년부터 2000년대까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민영기업이 성장하고 신흥재벌이 출현하였습니다. 그 자녀들이 해외 유학 및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갖춘 부호 2세로 등장하였습니다. 태자당 자녀들과 부호 2세들이 혼인 및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 경제 금수저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신흥 금수저 세대는 해외 자산 도피, 조세 회피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글로벌화되었고, 일부는 해외 유학 후 벤처를 창업하여 정치, 금융권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 금수저들은 한국 금수저들보다 훨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태자당은 정치적으로 공산당의 핵심 권력을 장악하여 지도부 인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에서의 권력 투쟁은 사실상 태자당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 성격이 강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태자당 자녀들이 국유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의 고위직을 세습하고 민영기업 부호 2세들은 글로벌 금융과 부동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 심화되면서 경제의 불투명성, 부패, 독점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SNS를 통한 부호 2세들의 사치 행각이 확산될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사건 사고에 연루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칩니다. 금수저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 분노가 확산되면서 그들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출신 배경을 기준으로 홍얼다이, 푸얼다이, 관얼다이, 쥐널다이 등의 용어가 그것입니다. 중국 금수저들의 행태도 한국 금수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태자당은 정치, 경제 권력을 세습하여 석유, 전력, 금융 등 국유기업 고위직에 자녀를 배치하고, 군 장성 자녀들은 군대 방산 분야의 고위직을 세습하는데 이들을 홍색 귀족이라 부릅니다. 태자당은 결혼 인맥을 통해 서로 연결된 폐쇄적 엘리트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태자당 자녀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유학 후 현지의 고가의 부동산을 확보하는 등 은밀하게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고, 캐나다, 호주 영주권을 취득해 플랜 B를 준비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흥재벌 자녀들은 과시적 소비로 무리를 일으켜 일반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슈퍼카를 수십 대 보유하고 명품을 수집하며 호화 파티를 개최하고 이를 웨이보,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개한 것입니다. 이들은 마약, 음주운전, 유흥업소, 해외 카지노 도박에 연루되는 등 퇴폐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사고나 범죄 발생 시에는 자신들의 배경을 과시하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고위관리 자녀들은 취업, 승진 및 이권 등에서 특혜를 받아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에 들어가거나 지방정부의 투자 프로젝트에 친인척을 동원하여 사업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 수주를 누리며 그림자 회사를 세워 권력과 결탁합니다. 겉으로는 애국 청렴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립니다. 중국의 금수저들은 출신 배경에 무관하게 금수저끼리만 결혼하거나 교류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의 폐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과시를 일삼는 공통의 행태를 보입니다. 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중국판 현상으로 일반 대중의 박탈감과 분노를 유발하며 온라인에서는 타도 얼다이 등의 조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 이런 불공정한 특권적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금수저들은 출신 지역에 따라 뚜렷한 특징과 네트워크를 가집니다. 베이징은 정치 엘리트들의 기반으로 혁명원로 자녀 세력의 근거지입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졸업한 혁명 자녀들이 정계, 재계, 금융권에 진출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등 태자당이라는 정치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상하이는 금융 및 상업 중심지로 개혁 개방 이후 국제금융 및 무역 허브가 되면서 상하이방과 연계된 금수저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장점인 계열이 정치보다 재계, 금융, 부동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글로벌 기업 파트너십, 해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화된 금수저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광동과 홍콩은 가장 먼저 개방된 지역으로 1980, 90년대에 자수성가한 기업가 2세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민영기업 금수저들의 본거지입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다른 법과 금융제도를 바탕으로 역외 금융 금수저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시와 산둥 지역은 군부와 에너지의 기반으로 군부대,
석탄 및 에너지 국유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국유기업, 군수산업, 에너지산업의 임원 자녀들이 금수저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일부는 쥐널다이라 불리며 군 내부의 인사 채널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본의 금수저, 즉 세습 특권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금수저라 불릴 수 있는 계층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정치 금수저는 아베 신조, 아소다로, 기시다 후미오 등 의원직을 세습하여 권력을 장악한 정치 명문 가문이 후손들입니다. 재계 금수저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도요타 등 일본 전통 재벌 계열의 오너 후손들입니다. 문화예술 금수저는 가부키, 전통예능, 미디어, 언론계 등의 기반과 권력을 세습한 금수저들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사무라이 계급 출신들이 신정부와 군부를 장악한 후 귀족 및 정치 명문가를 형성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거대 기업 집단이 형성되면서 재계 금수저가 출현했습니다. 패전 후에는 점령군 사령부에 의해 재벌이 해체되었지만 기업 지배구조가 계열체제로 부활하며 후손들이 영향력을 회복하였습니다. 한편 전후 자민당 체제에서 정치 세습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국회의원 세습률이 높은 나라로 자민당 의원의 30 내지 40%가 세습 정치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 정치권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문화예능계에서는 가부키, 노, 다도, 화도 등 전통 공연 예술이 가문 대대로 전승되는 구조여서 문화예술 금수저가 탄생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정치, 문화예술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에서 자식이 부모의 직업과 특권을 세습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본 금수저들의 행태와 스캔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금수저들은 의원인 부모가 은퇴하면 자녀가 동일 지역구를 승계하는 정치 귀족들입니다. 세습 정치인들은 정책 수립 경험보다는 가문의 영향력으로 정치권에 진입하고 정당 내부 권력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지역구를 기반으로 영속적으로 정치 권력을 유지하면서 선거 비용과 네트워크를 독점하며 외부 비판에 비교적 무감각하고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재계 금수저는 전통 재벌가 후손으로 기업의 지분과 임원직을 세습한 자들입니다. 전문 경영 체제를 채택했음에도 가문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명예직을 맡거나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이들 경제 귀족들은 법적, 사회적 규제 속에서도 특권을 유지하며 종종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계열 후손 일부의 해외 투자 실패나 자금 유용 논란, 도요타 오너 가문 구성원이 정치권과 재계 인맥을 이용해 특혜를 누린 사건, 해외 호화 생활과 과시적 소비 논란 등이 경제 귀족들의 대표적 스캔들 사례입니다. 문화예술 금수저는 전통예술 분야의 재능과 기반을 세습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자녀들. 방송사, 출판사, 연예기획사 등의 오너 후손들로 미디어와 연예계 권력을 장악한 자들입니다. 문화귀족들은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진입장벽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위상은 높으나 경제력은 제한적입니다. 이들은 전통 가문의 세습에 따른 폐쇄성 비판과 일부 구성원의 도박, 폭력, 탈세 등 사생활 비리 스캔들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 금수저들은 공통적으로 세습에 기반하여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혼맥과 연주를 통한 폐쇄적 네트워크와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일반인의 계층 이동을 어렵게 하며 과시적 소비와 문란한 사생활 논란이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금수저들의 지역적 기반은 도쿄, 관서, 기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쿄는 일본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의 중심지로 정치 금수저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도쿄 출신이며 재벌 총수 가문, 대기업과 금융계 임원의 2, 3세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도쿄의 중심 권력은 곧 일본 금수저 네트워크의 허브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관서, 즉 오사카와 교토는 전통 재벌, 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중심 지역입니다.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계열 재벌가 후손 중 일부가 오사카와 교토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전통 예술과 연계된 문화 금수저 가문이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후쿠오카, 히로시마, 나고야 등 지역 기반 재벌과 정치 명문가가 존재하지만 도쿄와 관서에 비해 위상이 미미하며 지방의 금수저는 주로 그 지역의 정치 권력이나 기업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본 금수저들은 도쿄와 관서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귀족으로서 세습 구조가 공고하고 법적 문제보다도 사회적 영향을 중시합니다. 세 나라의 금수저들을 비교하자면 한국 금수저는 학벌과 재벌 중심이고 중국 금수저는 권력과 자본의 결합이며 일본 금수저는 정치, 재벌, 문화 3종의 세습 구조입니다. 이상 한중일의 금수저 실체와 행태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